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에서는 어제 대통령 담화를 계기로 당의 내홍까지 불거지면서 탄핵 표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별 성명을 통해 여당도 탄핵에 동참해달라고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결국은 여당 내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가 최대 관건인데요. 지금 여당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선출된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당선 인사차 조금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예방 뒤 기자들과 만나 향후 국회의사 일정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잡혀 있는데 여당 주장에도 귀 기울여 공정한 국회 운영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다. 의장이 중심이 돼 헌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게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다만 개헌 논의를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권 원내대표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내 분위기는 다소 혼란을 거듭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친한동훈계뿐 아니라 친윤석열계 의원들도 지난번과 달리 이번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이 모두 찬성한다는 가정 아래 여당에서 8명의 찬성표가 나와야 가결 정족수 200표를 넘길 수 있는데요. 친한계와 중립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7명이 공개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탄핵 표결에 참여했던 김상우 의원은 오늘 국회 본청 앞에서 탄핵 찬성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해왔던 당 지도부 내에도 균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어제 윤 대통령 담화 이후 질서 있는 퇴진에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뒤 대통령 제명과 출당을 논의하기 위한 윤리위까지 소집했는데요.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 부총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사태가 충분히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고 김종혁 최고위원도 대통령이 어제 담화로 본인의 임기를 당에 맡기겠다는 약속을 깨버린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한 대표 리더십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면서 탄핵 표결을 둘러싼 당 내용은 더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충분한 논의 없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며 당대표로서의 결정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친윤계 중진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내란죄 성립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 대표의 행동은 성급했다며 대통령 제명, 출당 추진도 죽은 사람에게 칼질하는 시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지금 야권에서는 탄핵에 찬성해달라 이런 압박을 이어가고 있죠. 네, 민주당은 이번에도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투표함을 열어보지 못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여당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탄핵 찬성 표결에 참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건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아닌 국민의 삶이라며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의 담화를 두곤 이 대표는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강행했다고 질타하며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할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민주당도 시시각각 변하는 여당의 이탈 표심 규모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심할 수는 없다면서도 여당 안에서 잇따라 탄핵 찬성 선언이 나오는 상황을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의 담화 이후로 탄핵에 찬성하는 여당 의원들이 더 늘어날 거로 본다며 두 자릿수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탄핵 표결을 앞두고 징역 2년을 확정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했는데요. 탄핵 찬성표 하나가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왔지만 비례대표 승계 절차가 마무리돼 표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도 있는데요. 어떤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던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됩니다.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이 계엄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으로 국민 주권주의 등을 침해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다른 탄핵 사유는 제외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 위법성에 집중했다는 게 야당 측 설명입니다. 야당은 내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긴급 현안 질문도 진행됩니다.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계엄 당시 경위를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인데요. 어제 윤 대통령이 발표한 담화 내용 가운데 관련자들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들도 집중적으로 따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손효정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경기 남부 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현재 경찰 특수단의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경기 남부 경찰청 청장실 등에 대해서 지금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대상은 청장실, 청장 부속실 등 이 대상이 지금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앞서 배경을 좀 설명드리면 경찰이 김준영 경기남부 경찰청장을 앞서 참고인으로 불러서 선관위에 계엄 당시에 경찰을 투입한 경위를 조사하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한 강제 수사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 특수단이 경기 남부 경찰청 청장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속보가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번째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어제 국회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보면 어제 윤 대통령이 국회에 대법관 마용조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며 대법관 임기 만료에 따라 다음 사람을 후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법원장 제청으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탄핵과 수사에 맞서겠다는 담화를 발표한 뒤 국무회의 안건을 제기한 데 이어서 대법관 임명 동의를 요청하는 등 권한 행사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주요 정치인과 전직 대법관 체포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탄로났죠.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까지 그 체포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혜진 기자,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계엄 체포 명단에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체포 지시가 내려진 10여 명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33부 김동연 판사가 있었다고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입니다. 이 대표의 핵심 사법 리스크인 대장동 백현동 의혹 심리도 맡고 있습니다. 여인영 국군 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직후 조지호 청장에게 체포를 전제로 15명가량의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요. 앞서 알려진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 외에도 현직 판사인 김 판사까지 추적 명단에 넣었다는 겁니다. 조 청장이 생소한 이름이 있어 누구냐고 되묻자 여 사령관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고 명확히 대답했다고 조 청장 측은 설명했습니다. 조 청장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앞으로 수사에서 김 판사가 체포 명단에 있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 난입에 이어 현직 판사 체포 시도까지 불거지면서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무력화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네, 법원도 체포 시도에 대해서 입장을 냈죠? 네, 대법원은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계엄 선포 후 현직 판사 체포는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보도된 내용이 사실인지 신속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보도 내용이 맞다면 특정 사건의 재판 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 등이 비상계엄 체포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혜진입니다. 네, 검찰은 비상계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대해서는 신병 확보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네,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오늘도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도 닷새째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벌써 닷새째인데 이 방첩사는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을 체포를 시도한 것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검찰은 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을 불러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비상계엄 사전 모의가 있었는지 수사 중인데요. 특히 여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을 파견한 건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영장을 청구하면 김 전 장관에 이은 검찰 특수본의 두 번째 피의자 신병 확보 시도가 됩니다. 네, 여인영 사령관 신병이 확보된다면 앞으로 수사의 속도가 더 붙겠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연락한 정황도 파악하고 방첩사가 경찰과 체포조 활동 등 공모를 벌인 건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국수본도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방첩사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데요. 계엄 사태 당일 밤 11시 반쯤 방첩사 측 연락을 받고 영등포 경찰서 강력팀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경찰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첩사가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압송, 구금하는 과정에 경찰 인력을 활용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김정근 3공수 특전여단장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에 투입된 공수부대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건지를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내란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에 진행됩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과 관련 서버 등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표정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오늘 영장심사가 몇 시죠? 네, 오늘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진행됩니다. 경찰특별수사단은 어제 오후 두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비상계엄 사태로 경찰 수뇌부 2명이 한꺼번에 구속 갈림길에 선 초유의 상황입니다. 조 청장 등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등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던 정황이 드러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다며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수단은 조사 결과 앞서 국회에서 밝혔던 것과 달리 이들이 계엄이 발령되기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삼천동 안전가옥에서 만나 관련 지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 영장심사 앞두고 입장을 밝혔죠? 네, 조 청장 측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3차례 항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이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지시를 따르진 않았다고 강조했는데요. 우선 계엄 3시간 전인 3일 저녁 7시 20분부터 5분 동안 이뤄진 회동에서 윤 대통령이 국회와 MBC를 포함한 언론사, 여론조사 꽃 등 접수해야 할 기관이 적힌 A4 용지를 건넸지만 헛소리로 여겨 찢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이 선포된 뒤 방첩사령관이 전화해 안보수사관 100명을 지원해달라, 주요 인사 15명의 위치 정보를 실시간 확인해달라, 선관위에 군 병력을 배치할 텐데 경비 지원을 해달라고 했지만 수사관 지원과 위치 정보 확인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상계엄 과정에서 대통령이 6차례 전화해 계엄령 위반이니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취지의 말을 했지만 역시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묵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죄는 큰 죄지만 항명하고 버틴 사람까지 매도해서는 안 된다고 조 청장 측은 주장했습니다. 네, 경찰 특별수사단 수사가 지금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떤 부분에 지금 주력하고 있습니까?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어제 압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과 관련 서버 분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선 도청 방지 프로그램이 설치된 보안폰을, 수도방위사령부에선 통신 내역이 담긴 서버를 확보했는데요. 계엄 당시 김 전 장관이 보안폰을 통해 현장 지휘관들에게 여러 차례 지시를 내렸던 만큼 핵심 증거물로 꼽힙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동시에 관련자 소환 조사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과 계엄 작전을 실행한 군 장성들도 직접 불러 내란 사건 전모를 재구성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명태균 씨가 쓰던 휴대전화로 핵심 증거물인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 황금폰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과의 통화 녹음 파일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증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혁 기자, 검찰이 명 씨의 황금폰을 확보했죠? 네, 그렇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이 어제 명태균 씨가 쓰던 휴대전화 석 대와 이동식 저장 장치 USB 메모리 1개를 확보했습니다. 명 씨 측근에게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한 겁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물 가운데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명 씨가 쓰던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른바 황금폰을 확보하고 오전부터 명 씨를 검찰청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확인 중이니까 들어갔다가 명태균 씨도 제출해. 검찰은 그동안 이 휴대전화 확보에 주력했는데요. 공천 개입 의혹 등을 확인할 핵심 증거 자료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 황금폰에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나 유력 정치인과의 통화 녹음이나 또 함께 찍은 사진 등이 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명 씨가 이 휴대전화를 썼던 지난 2022년은 대통령 선거는 물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던 해입니다. 명 씨가 유력 정치인 친분을 과시해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검찰이 판단한 시기입니다. 또 강혜경 씨가 폭로한 여론조사 조작이 있었다는 시기 역시 이때입니다. 검찰은 황금폰을 폐기했다는 명 씨의 주장을 믿지 않고 명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증거 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검찰이 이 황금폰을 분석해서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특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수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박종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만나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을 점령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죠. 실제로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포고령이 내려진 직후에 경찰 수십 명이 민주당 당사에 투입된 장면을 YTN이 확보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뒤인 지난 3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여의도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사입니다. 평소와 같이 조용한가 싶더니 잠시 후 경찰 수십 명이 우르르 몰려옵니다. 20명 정도 되는 경찰 인력이 당사 정문 앞 주차장에 들어섭니다. 갑자기 경찰들이 출입구 쪽을 막고 서 있는 모습에 당직자가 황급히 다가가는 모습까지 당시 민주당사 CCTV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이렇게 경찰분들이 오시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되게 이례적이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내려진 지 15분 만에 몰려온 경찰은 30여 분 동안 당사 앞에 머물렀습니다. YTN 취재 결과 당시 경찰은 추경호 원내대표 지시에 따라 의원들이 모여있던 국민의힘 당사에는 출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엄 선포 전 윤석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게 장악을 지시한 대상 중 민주당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이에 따라 움직였는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당시 경찰 인력이 민주당사로 출동한 이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청장은 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에 경찰을 배치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물론
야당 당사에까지 경찰을 추가 배치하도록 지시한 경로와 배경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윤 대통령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피의자로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윤 대통령 통신 영장 신청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 재집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일부 자료가 전에 제출이 됐었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윤 대통령과 그리고 경찰청장 등 안가 회동 관련해서 이제 CCTV도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가 회동은 지금까지 4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안가 압수수색 필요시 지금 진행을 또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국무위원은 조기용 장관 등 4명을 지금 조사를 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찰은 한덕수 그리고 추경호 등 이 출석 요구를 했고요.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한덕수 총리와 그리고 이 추경호 관련자들을 현재 출석 요구하고 관련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현재 전해집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현재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이 돼 있고요. 보안폰이 압수가 됐고 관련된 서버는 위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체포 대상 명단은 확보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진술로 확인을 했고요. 관련된 대상 명단은 계속해서 수사를 통해 확보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서면 지휘를 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달했다라고 전해지는 A4 용지는 현재 찢었다 이렇게 증언이 나왔었는데요. 증거 인멸 여부를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추가적인 소식이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국회를 통제한 경찰의 무전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이 일반인과 의원들의 국회 출입은 차단을 하고 군인들은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운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유세영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날 서울경찰청 소속 경비 인력을 움직인 무전 내용이 담긴 녹취록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인 밤 10시 35분 국회 주변에 경찰 기동대를 집중적으로 배치하라는 지시가 내려집니다. 밤 10시 47분부터는 국회로 들어가는 모든 인원은 차단하라고 지시합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경내로 들어가야 했던 상황. 밤 11시 7분 의원들은 들여보내라는 무전이 전파되더니 30분 뒤인 밤 11시 37분부터는 국회의원 진입도 다시 통제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엄군에게는 길을 터줬습니다. 밤 11시 57분 서울경찰청 경비안전계장은 수방사 관련자들이 도착하면 바로 출입할 수 있게 조치하라고 지시합니다. 서울청 경비과장은 1분 뒤 대테러 특임 부대가 오면 국회 정문이 아닌 다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라는 취지로 전파합니다. 30분 뒤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은 국회로 진입하려는 사람은 모두 차단하라면서도 군 병력은 길을 열어주거나 안내하라고 말합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결의된 새벽 1시 1분 이후에도 군 관련자들은 들어올 수 있게끔 도우라는 지시가 계속됐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비상계엄을 미리 알고 도운 혐의를 받는 가운데 실제로 당시 경찰이 국회를 통제하고 군의 진입을 도운 정황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지난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가운데 일반 사병이 최소 수십 명이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도방위 사령부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수방사령관이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단 75명을 계엄에 투입했는데 이 가운데 42명은 병사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수방사 1경비단 투입 인원 136명 가운데 병사가 19명으로 파악이 돼
수방사 소속 계엄군에서만 최소 61명의 병사가 동원됐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담화에서 사병이 아닌 부사관 이상 정예 병력만 이동시켰다고 한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육군은 오늘 국회 투입된 병사가 있었던 건 맞지만 국회 본청이나 사무실로 진입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 임무를 역임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직무도 정지되면서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고위 장성들의 직무가 모두 정지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계엄 사태에서 비껴간 합동참모본부는 대비태세를 점검하며 정치적인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전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8일 만입니다. 그동안 군 당국은 박 총장이 군 병력을 직접 통솔하지 않았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인사조치를 미뤄왔습니다. 이번 인사조치 배경으로 검찰과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된 혐의 사실이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국회나 또 여러 기관들에서 확인된 사실이 이후에 또 명확히 확인된 그런 사실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단계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써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 국군 방첩사령관을 비롯해 직무에서 배제된 장성급 간부는 모두 7명, 계급장 별 개수로만 모두 17개입니다. 육군 참모총장 직무대행엔 3사관학교 출신인 고창준 제2작전사령관이 올랐습니다. 1989년에 임관한 대표적인 비육사 출신 장성으로 계엄에 참여한 핵심 군 간부 상당수가 이른바 육사 출신이라는 대내외 지적에 따라 가능한 육사 출신을 배제하고 있다는 게 군 당국 설명입니다. 실제로 계엄 관련 인사조치가 먼저 단행된 사례 가운데 업무적인 연속성이 필요한 국군 방첩사령부를 제외하고는 특수전 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도 비육사 출신이 직무대행으로 임명됐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를 비롯해 여러 관계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상황에 따라 군 당국은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인사조치를 이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계엄 사태에서 비껴간 합동참모본부는 김명수 의장 주관으로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실시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군 본연의 임무에만 집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삼성장군 출신인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을 국방부 장관으로 지명하려 했지만 한 의원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의원의 장관직을 제안했지만 한 의원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후임자로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하려 했지만 최 대사도 후보자직을 고사했습니다.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 열기는 오히려 더 고조됐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회가 열린 가운데 일부 참가자들이 서울 한남동 관저로 행진하면서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국회의사당 앞을 메운 시민들이 흔드는 촛불과 응원봉이 형형색색 물결을 이룹니다. 이번 주 내내 열린 집회지만 윤 대통령 즉각 퇴진을 외치는 시민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당사로 900m 거리를 행진한 시민들은 여당의 탄핵 찬성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앞선 부결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1차 표결에서 불참한 의원 105명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초대형 현수막을 손으로 찢기도 했습니다. 기말고사가 끝난 김에 지금이라도 시민으로서 권리를 누려야겠다고 생각을 하며 권리를 쟁취하겠다고 생각을 하며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되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시작된 민주노총의 시위대는 한남동의 대통령 관저로 향하며 한때 경찰과 대치하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애초 국회의사당 앞 집회에 합류할 계획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듣고 경로를 바꿨습니다. 이제 이틀 후면 윤석열은 끝납니다.
생명줄을 단 윤석열 이제 감옥으로 보냅시다 동지들. 서울시청 인근에서 보수단체의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열렸지만 양측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촛불 집회 측과 보수단체는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날까지 탄핵 찬성과 반대 집회를 각각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지금 국민의힘은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탄핵에 찬성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탄핵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끌어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당론으로서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뭐를 잡겠다 말씀해보세요. 자, 일어나서 자,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자, 경호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대통령을 탄핵할 시점이 아니고 탄핵 당론 제시를 혼자서 독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한동훈 개인 혼자만의 당의 모습입니다. 정치의 기본은 의리고 신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탄핵 반대가 당론이고,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왕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왕란의 칼춤을 추고 있습니다.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표결은 이제 하루 남았고 지금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는 내홍에 휩싸여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 표결을 앞두고 어제 일종의 정치적 승부를 걸었습니다. 탄핵 찬성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당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동훈 대표로서는 불가피한 마지막 승부수죠. 지금까지 처음에는 계엄 반대, 그다음에는 탄핵 반대, 또다시 탄핵 찬성, 그리고 또다시 탄핵 반대, 이번에 또 탄핵 찬성.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4번째 오락가락을 했어요. 여기서 다시 오락가락하거나 우왕좌왕하면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인 생명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대단히 위험합니다. 마지막 승부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전에 탄핵 찬성이 발표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내란죄 수사에서 나오는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들, 특히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했다라는 것,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의원들을 봉쇄하고 체포해라 말이죠. 이런 것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이미 이제 4번의 오락가락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구나. 예.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고 한동훈 대표의 결정이 상당 부분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해서 국민의힘이 내일 표결에서 탄핵에 다수가 찬성을 해서 탄핵에 가결되는 상황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봅니다. 한 몇 명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찬성이? 자, 현재까지 동아일보 보도에 익명의 의원 1명까지 추가를 하면 8명이 찬성 의사를 밝혀서 이미 이탈표 8명은 충족이 됐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가 있으니까 상설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데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이 20여 명이 됩니다. 그리고 계엄령 해제에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 18명. 예. 그리고 이 자유투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김태호 원내대표 후보에게 표를 던진 의원이 34명. 예. 그러면 아마 이제 그 중간 언저리에서 한 20여 명 정도 될까요? 저는 뭐 그 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미 뭐 탄핵 찬성 이것은 넘었고 예. 10명 이상 이것은 뭐 사실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 되는 것 같고 좀 더 나아가서 이제 내일의 분위기 여러모로 봐서 앵커께서 얘기하신 한 20여 명 안팎도 불가능한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제 그야말로 뭐 국민의힘 상황이 요동쳤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준비되면 좀 보여주시죠. 어제 오전 상황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갔고 한동훈 대표가 기자회견 후에 의총을 열어서 대통령 탈당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보신 것처럼 지금 그게 한동훈 개인당이냐 라면서 친윤계에서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친윤은 예. 국민의 민심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요. 친윤이라는 단어도 쓰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내란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압도적이고 지금 말씀처럼 탄핵에 찬성해야 된다는 얘기가 지금 뭐 국민들의 상당수 대다수예요. 사실은요. 예.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게 민심이잖아요. 물론 반대하는 분도 있죠. 반대하는 분도 있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신임 원내대표가 탄핵을 반대해야 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어제 오전에 벌어진 오전에 대통령의 담화, 예. 그게 이제 결정적인 건데 조경태 의원은 아예 뭐 윤 씨라고 그런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호칭을 생략할 정도인데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권을 헌납하는 게 당연히 싫죠, 여당으로선. 근데 그건 그 문제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그 문제와 지금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너무 반헌법적이고 말이죠. 법률이 위배되고 내란죄 혐의가 다분한 이런 상황 속에서 야당에게 정권을 주는 게 싫어서 여당이 탄핵을 계속 반대한다? 그야말로 전 보수의 계멸이다, 그거는. 보수가 어디 표를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일단 이 상황에서는 민심을 따르고 무엇이 헌법을 위반했는가를 정확히 보고 집권당답게 그리고 집권당을 떠나서 국민의 대표답게 말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보수가 완전히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예. 석고대자고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럼 또 승부를 해볼 만한 겁니다. 알 수 없어요. 변수가 또 많기 때문에. 근데 그건 무조건 이재명 대표에게 헌납하게 될 공산이 크니까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전 저분들 정말 국회의원이란 분들 스스로 많이 성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국민들과 민심과 또 동떨어져 있다. 그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어제 이제 주장한 게 윤석열 대통령 제명 출당 이 부분이잖아요. 이제 윤리위가 이거 심사숙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징계 사유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징계 사유는 저는 충족이 된다고 보고 이 헌정질서를 결과적으로 파괴한 잘못된 비상계엄을 저질러서 국가적인 대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당에 치명적인 해당 행위를 했다. 이런 논리가 사실상 자명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전례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홍준표 대표가 주도를 해서 자유한국당이 박 대통령을 출당시켰습니다. 예. 그런데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둘러싼 논란보다도 지금의 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싼 이 여러 가지 논리와 사실은 훨씬 더 명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례에 비춰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해당 행위 이런 걸로 인한 것을 출당 조치를 하지 않을 만한 명분이 없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담화에서 우리 당에게 일임하겠다고 했고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보면 당내의 친윤계 그리고 당 밖에 한 20% 안팎으로 추산이 되는
자신에 대한 고정 지지 세력 이런 세력들에 의존해서 이 위기를 한번 탈출해 보고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한동훈 대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내 친윤계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 끊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야 자신에 대한 사퇴 압력이라든가 공세도 차단이 되고 일단 출당이 되면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아니라 야당으로 전락을 하기 때문에 친윤계가 윤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입지가 약화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내릴 겁니다. 윤 대통령이 자진 탈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자진 사퇴도 거부하고 현재 예. 대통령은 자신의 논리를 지지해주고 있는 친윤계의 상당 부분 의존하기 때문에 자진 탈당의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탈당이 아니라 만약에 나가려면 출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출 직전에 윤석열 대통령 담화가 나오면서 그 시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요. 원내대표 경선을 앞둔 권성동, 그 당시에는 원내대표가 되기 전이었죠. 의원도 상당히 좀 당황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오늘 제일 중요한 날. 그러니까 왜 원내대표 선거 앞두고 원내대표 선거를 다 잠식하는데. 그러니까 저 당대표도 하고 뭐 대통령도 하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고 관심이 없어지겠는데.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탄핵 표결에는 자유 참여하도록 하실 겁니까? 그 부분도 의총을 통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중요 사안, 중요 현안에 대해서는 단을 데우러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고 싶었던 모습은 지금 뭐 편집이 안 된 것 같은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보면서 당황한 것 같은 그 모습이 포착이 됐었잖아요. 이게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 이걸 보면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친윤계와도 소통을 제대로 안 하는 건가? 그렇게 또 의심하는 시각도 많았습니다. 아마 담화 발표하기 전에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대통령 본인이 직접 썼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 담화를. 전혀 뭐 전 친윤하고도 얘기 안 했을 것 같고 어제 담화가 벌써 며칠 된 것 같은데 전 담화 발표한다고 그래서 하야 담화 발표한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아직도 이제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건데 그건 저는 이게 쭉 살아오면서 어제 같은 충격을 처음 느꼈습니다. 계엄이 12월 3일이었잖아요. 그때 충격도 엄청났는데 어제 담화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 나오는 게 야당은 계엄에 내란에 그걸 뭐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이고 아마 권성동 의원도 정말 설마 그런 식의 담화 내용이 나올지 몰랐어요. 저도 그 표정 봤어요. 예. 아니 어떻게 이런 걸 하지?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뭐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어제 담화도 그렇고 뭐 저도 얘기하고 다 우리 김진희 의원도 얘기하고 그러시는 겁니다만 저는 극렬 지지자들에 대한 그 일종의 그 정치적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 화면을 보고 있는 저거네요. 거잖아요. 원내대표 경선 전에 담화를 왜 하지? 이런 지금 글쎄요. 표정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담화 내용은 뭐 대통령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관된 논리를 말씀을 한 건데 이제 탄핵이 가결된 걸 전제로 해가지고 탄핵 가결된 다음에 아마 양측에 상당한 그 혼란이 있긴 있을 거예요.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극렬 지지자들, 이른바 극우 강경 보수 세력에 대한 논리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이런 논리를 반대할 수 있겠구나. 일가 이렇게 들릴 수 있겠죠. 그분들은. 예. 저는 그런 논리를 제공하면서 자신에 대한 변론 여지도 되고 여러 가지 다목적인 것 같아요. 어제 그 내용이 너무나 그 상상을 뛰어넘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당연히 어제 뭐 원내대표 되기 직전이었겠죠. 저 모습은 너무 어이가 없겠죠.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나. 지금 시간이 좀 흘러서 이렇게 좀 차분하게 얘기하는 건데 어제 너무 놀랐을 거예요. 많은 국민들이 말이죠. 오늘 신문 어느 신문 사설 보니까 뭐 아주 극단적인 용어를 썼더라고요. 예. 자기 기만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썼던데 그런 취재 얘기를 썼던데 이 부분을 이제 대통령이 글쎄 끝까지 밀고 나가 보겠다는 건데 아마 탄핵 심판에서의 기각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싸워보겠다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이제 친윤계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 어쨌든 원내 키를 잡게 됐고요.
일단은 부결이 당론인데 이거 바꾸려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야 한다던데 가능할까요? 저는 어려울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108명 의원 중에서 3분의 2면 72명입니다. 그런데 김태호 원내대표를 지지했던 표는 34표. 그래서 당론 변경에 따른 필요한 그런 의사 정족수는 안 될 것 같고, 다만 권성동 대표가 이 자유 투표를 반대하고 지금 뭐 단일 대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번처럼 집단 퇴장이라고 하는 것을 고수할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도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설사 집단 퇴장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반해서 자유투표를 하겠다는 의원들이 지금 10명을 넘어서 20명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뭐 집단 퇴장은 뭐 이 의견을 모아도 현실성이 별로 없을 것이다. 그래서 당론 변경은 어렵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자유투표를 막을 방법도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면 내일 상황은 좀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이다. 그렇죠. 단일 대우, 권 대표가 얘기하는 단일 대우는 이제 반대 당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정도. 자유투표는 막는 것이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자유투표 하겠다고 선언한 의원이 10여 명이 되니까 이미, 그러면 뭐 겨우 뭐 이 체면은 고수하겠지만 대세는 못 막을 것이다. 예. 어제 이제 의원총회 분위기 보신 분들은 이런 의심을 갖습니다. 한동훈 체제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탄핵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 부분에도 변수가 생길 것 같습니다. 친한계에서는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장동혁 최고도 본인이 대통령 본인이 탄핵을 해달라는데 그걸 막아주겠다라는 그런 하등의 의무가 없는 거거든요. 뭐 사퇴하는 일은 없다. 탄핵 소추안 가결이 되더라도 탄핵을 가결이 돼서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역사적인 죄를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에 동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제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밤에요. 도곡동의 한 카페에서 누군가와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전화 통화를 하는 거를 우연히 목격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제보를 해줬는데, 청년 방송 활동을 하는 그 한 패널하고도 뭐 통화를 했다 그러는데, 뭐 너 지금 용산에 있냐 뭐 이런 식의 뭐 말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장동혁이 마음이 변했다는데 어떻게 될지 좀 뭐 두고 보자. 또 결정적인 거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은 못 막는다. 뭐 친윤 패널 혹은 보수 유튜버가 용산에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지금 용산에 있냐고 했다는 거죠? 네, 어쨌든 뭐 김종혁 최고위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도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친한 장동혁 최고위원마저 친윤 최고위원들과 사퇴를 하면 사실상 붕괴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뭐 끌어내려지는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잖아요. 근데 장동혁 최고위원이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입장을 좀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장동혁 최고가 지난 주말에만 해도 그랬죠. 탄핵이 통과되면 자신 뭐 최고위원 사퇴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많이 바뀌었죠. 화면에 나오잖아요. 어제 담화 이후로 바뀌었다는 건데 장동혁 최고도 입장이 많이 바뀌었어요. 참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입장이 사실 많이 좀 바뀌었네요. 시국이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려워도 그렇지, 저는 글쎄 어려우니까 의원들로서야 여러 가지 자신의 정치와 앞날도 생각하겠죠. 그거 뭐 어떻게 막을 수 있겠어요, 사람인데. 그렇더라도 이 시국이라는 게 다른 때의 정치 혼란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침탈한 건데 유치원을 우스게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거기 뭐가 자신의 그 이해관계가 있겠어요. 전 국민의힘 의원들 정말로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데, 아무튼 간에 뭐 현실이 현실이니까 장동혁 최고는 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한동훈 이 지도부가 와야 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지금 친윤이 3명이에요. 김민전, 김재원 최고 이런 분들까지 3명이고 이쪽에 이제 4명인가 있기 때문에 5명인가 있기 때문에 장동혁 최고가 만약에 돌아서서 사퇴하면
지도부는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지도부는 분명히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친윤에 의해서 그리고 대통령실에 의해서 대표가 내쳐진 게 몇 번째예요. 벌써. 그리고 지난해 벌써 얼마 꽤 됐죠. 지난해 12월에 한동훈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오고 그 당대표로 선출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워낙 그 내치려고 했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조차도 그야말로 헌정사상 초유의 이 상황, 대통령이 현직 때 피의자로 입건된 이 상황에서도 또 친윤들이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있고 한동훈 대표의 말이 일반적인 민심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지금. 도저히 안 되겠다. 어제 대통령 담화 전에 그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는데 담화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담화 끝나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취지 얘기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권선우 원내대표 된 다음에 친윤이 무슨 지도부를 와해시킨다 이런 얘기들 하고 김민전 최고나 이런 분들이 이런 얘기 하는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된 말이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수는 설 땅이 없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표를 달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제 당론이 탄핵 부결로 결론이 났는데 내일 가결이 될 경우에 친윤계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거든요. 저는 별로 그렇게 그런 것들이 가속화되거나 움직임을 못 얻을 걸로 전망을 합니다. 우선 첫째는 내일 탄핵 가결될 때 국민의힘에서 이탈하는 표의 규모가 상당 부분 변수가 될 거예요. 만약에 20표 근접하거나 20표를 넘는 이탈표가 생기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무게추가 한동훈 대표 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힘이 좀 실리게 됩니까? 힘이 실리게 되고 그리고 탄핵 표결을 전후한 사회적인 분위기, 내일 여의도 집회의 규모, 그리고 여론의 반응, 언론 보도 이런 걸로 인해서 탄핵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된 최근의 대국민 담화로 인해서 더욱더 탄핵 열기가 뜨거워졌고 그래서 그 정도 규모로 탄핵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가 대세를 쥐게 될 것이다. 여론의 대세.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이죠. 지금 친윤계가 왜 의원들이 자유투표를 해서 탄핵을 찬성을 했단 말이지. 이것은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갈 논리적 구조가 상당히 약합니다. 약해요. 한동훈 대표가 원내도 아니고 원외 대표가 원내 국회의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따른 찬성이다. 이렇게 되면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책임론을 제기할 근거가 약해진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태 초기서부터 줄곧 주장을 해왔습니다만은 변수가 뭐 당내의 역학구조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이제 내란죄 수사가 가속이 돼서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얘기가 나오고 당장 내일 탄핵이 가결이 되면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칩거하면서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현직에 있는 것보다 탄핵이 된 이후에 구속영장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져요. 대통령이 내란죄 혐의로 이 수사를 받고 체포 구속영장 운운이 되는데 그런데 친윤계가 단순히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라는 논리로 한동훈 대표를 공격한다? 저는 이제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제 돌아서서 선출과 청년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 이상이 찬성을 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데 사퇴하면. 자, 그런데 이제 진종호 최고위원은 탄핵 반대 쪽이 탄핵 찬성 쪽이고 한동훈 최고위원이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제 돌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저는 김재원 최고, 김민전 최고위원은 모르겠지만 이인유한 최고위원이 뭐 사퇴를 하고 한동훈 대표 지도부를 붕괴시키려는 데에 가담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봐요. 이인유한 최고위원도 동조하지 않을 것이다.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명분이나 현실이나 대세에서 그래서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 이제 어제 의총 상황만 보면 이제 당이 저러다 깨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박지원 의원도 분당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동훈 대표가 간동훈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와서 확실한 자기 입장 표명을 하더라고요. 내일 탄핵은 약 30여 표 이상 차이가 나서 가결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은 내일 탄핵 가결이 되면은 분당의 길로 간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제가 건방진 말로 지금까지 정치 예측을 해서 99% 맞았습니다. 도저히 친윤과 한동훈은 5월 동주도 안 돼요. 동침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또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정치인보다도 복수심이 강한 분이에요. 검사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윤들과 같이 가겠느냐, 이거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하야 자진 사퇴를 택하지 않고 탄핵을 당하겠다. 그래서 그런 담화도 탄핵을 촉구시키려고 한 담화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사실 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도 분당이라는 그렇죠. 그 수순을 밟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안 되리란 법은 없다, 이런 얘기들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이제 12월 9일 날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 태블릿 PC가 보도된 게 10월 24일이었고 지금이 더 빠른 거죠. 워낙 이 위중하기 때문에 12월 3일 날이 비상계엄이었고 이제 내일이 12월 14일이니까 열흘 만에 탄핵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탄핵이 표결이 무산됐고 말이죠. 이런 상황이라서 저는 지난 그 2016년도에 234표였거든요. 234표였는데 그때 대체로 200표 이상 정도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꽤 많이 나왔어요. 제가 아까 잠깐 처음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볼 때 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생각보다 8표, 2타표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상당수 얘기하지 않는 의원들이 동참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그 이후에 탄핵이 찬성되고 난 다음에 제가 봐도 친윤이라는 분들의 생각과 같이 가기 어려울 것 같아요. 탄핵이 통과돼서 이제 상황이 정리되겠죠. 이제 헌법 조치에 따라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권한 대행이 임명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저런 멘탈,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런 인식 가지고 과연 같이 갈 수 있을까? 저는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헤어져서 각자 보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 저건 또 보수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꾸 보수를 위장하고 보수로 포장하는데 저런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보수가 국가를 위하는 게 보수인데 군을 동원해서 저기 난입한 그 지시를 했다는 거에 대한 일반 내란 수계로 적시된 사람의 그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고 보호하는 게 그게 보수입니까? 그게 국가를 보호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네. 저는 분당의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우선 첫째는 박근혜 탄핵 때는 탄핵 찬성파인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이 당은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해서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바른정당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탄핵 찬성파가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친한계입니다. 친한계의 상당수가 비례대표예요. 비례대표는 탈당을 하게 되면 의원직을 잃기 때문에 탈당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분당을 한다 그러면 친윤계가 탈당을 해야 되는데 친윤계가 이제 내일 탄핵이 가결이 되고 헌재의 심리가 시작이 되고 내란죄 수사 속도가 더 붙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이런 얘기가 더 나오고 헌재 심리,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폭로가 더 나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 정도 사안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해야 되느냐의 우파 내의 논란이 반반으로 분분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탄핵이 대단히 불가피했고 국민의힘이 탄핵을 찬성을 잘했다라는 여론이 더 비등해지기 때문에 이 친윤계의 다수가 포진하고 있는 영남권 그리고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들 친윤계가 지금 탄핵 반대하는 주요한 이유가 지역구에서 열성 당원들이 절대 탄핵 찬성하면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탄핵이 되더라도 최대한 반대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3년 후에 국회의원 총선에서 자신이 지역구에서 할 말이 있다라는 그런 것 때문인데 그것도 시간이 지날수록 바뀌고 영남권에서도 지금 탄핵 찬성 TK에서 70%가 넘습니다.
그래서 친윤계가 뛰쳐나갈 가능성 저는 대단히 낮다고 봅니다. 이 질문은 김진 의원님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신주호 부총장이 이제 주장을 한 내용이고 이제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보수 유튜버 그러니까 친윤 성향의 보수 유튜브가 뭐 용산에 있다는 통화 내용을 들은 목격자가 있다 이런 이제 의혹을 지금 제기한 상황이잖아요. 뭐 앞서서도 지금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너무 극우 유튜버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 중독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까지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마음을 많이 움직이는 게 좀 극우 유튜버 일부 여론이 좀 많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할까요? 그런 현상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파가 국민들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린 대표적인 두 가지 케이스가 5.18 때 북한 특수군이 투입됐다라고 하는 잘못된 주장. 예. 그리고 4년 전에 국회의원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라고 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것,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 특히 두 가지를 다 이 사회에 퍼뜨리고 주장한 사람들이 몇몇 소수 강경 선동적 우파 유튜브들이에요. 예. 극우 유튜브들이에요. 윤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관련 얘기 그리고 이준석 대표한테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에 선관위를 털려고 했었다. 예. 못한 게 아쉽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은 그런 잘못된 일부 극우 유튜버들의 선동적 발언 부정선거는 100여 건의 부정선거 사례가 전부 다 법원에 의해서 기각각하됐습니다. 그리고 60여 개의 사례, 부정선거라고 주장되는 60여 개의 사례가 선관위와 관련 언론단체, 언론기관에 의해서 조목조목 사실이 아닌 게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검사 출신인 대통령이 이것은 어떤 것과 똑같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공상과학 재난 영화를 보고 거기에 크게 영향을 받아서 탈원전 정책을 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 대국민 담화에서도 드러났다. 예. 뭐 그것은 이제 신주호 부총장의 지금 의혹 제기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뭐 추후에 사실 확인이 되는 대로도 좀 더 자세하게 추가로 전해드리도록 그리고 용산에 하겠습니다.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용산 한남동 관저에 있지도 않을 예. 거고 용산 대통령실에도 있지도 않을 거고 만약에 있다면 뭐 용산 언저리에서 있다는 얘기겠지. 뭐 유튜버가 어떻게 관저와 대통령실에 들어갑니까? 예, 어쨌든 뭐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이제 극우 유튜브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염려들이 나오고 있다는 그런 내용을 좀 전해드렸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잠시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계속 국방장관 운영 인사권 휘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장관은 모르지만은 국방부 장관은 국가 안보를 담당하는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안보 수장을 오랫동안 공백으로 놔두는 것이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혼란한 틈을 타서 또 북한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국방부 장관만은 빠른 시일 내에 임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방부 장관 지금 뭐 탄핵은 탄핵이고 어쨌든 뭐 가결이 되더라도 국정은 돌아가야 하는 거니까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내용 같은데 그건 어떻게 들으실까요? 아니 장관 자리가 너무 많이 비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죠. 근데 대통령이 내일 만약에 이제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 전에 최병혁 주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임명하려 했는데 이제 그분이 거절했다고 얘기하고 한기호 의원도 거절했고요. 한기호 의원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런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건 성급한 거예요. 아주 형식놀이로 본다면 대통령이 지금 유지하고 있으니까 권한 행사하고 있는 거죠. 권한 행사니까 그걸 뭐 시비할 수 없습니다만 현실이 이렇게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려 한다. 누가 봐도 부적절한 거죠. 저 권성동 원내대표는 완전히 원론적인 얘기예요. 원론적인 얘기. 그래서 일단 탄핵 국면이 지나가고 그다음에 권한대행이 들어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절차를 거치고 야당과도 이럴 때는 협의를 해야 돼요. 야당에게 임명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국무위원들 연이어 탄핵한다는 지금 얘기가 근데 그 야당도 과도하게 국무위원들 탄핵하면 나중에 이 내각이 붕괴될 수가 있다고요. 다시 말하면 국무회의 위원이 11명은 돼야지 정족수가 된다고요.
지금 이제 4명인가 5명 탄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5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나중에 더 탄핵하게 된 말이죠. 국무위원 자체가 국무회의가 성립 안 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야당도 조금 감안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국무회의가 열려서 탄핵 전에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그걸 일일이 다 탄핵을 한다? 그건 좀 별개의 문제다. 그건 야당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뭐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그 이후의 국정을 어떻게 가져갈지 여야가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 이런 성명을 냈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존경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 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닙니다. 바로 추운 거리에서 지금 울부짖고 계시는 국민들, 그리고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어제의 선전포고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하십시오.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네, 탄핵 2차 표결 하루 전 찬성표를 던져달라 이재명 대표의 호소를 전해드렸습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목소리들이 본격적으로 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또 탄핵과 연결시키는 것이 민심에 이게 허락이 되겠느냐 이런 또 반대 목소리도 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논리가 현실성이 없죠. 일단 대통령이 엄청나게 중대한 헌법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르고 내란죄 수사를 받고 있는 사안은 사안대로 판단을 해서 탄핵에 찬성을 하고 그게 선입니다. 선. 후는 부차적인 것은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가 어떻게 치러지고 그 기간 중에 대법원이 2심, 3심 확정 판결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것들은 전부 후에 해당되는 일들이에요.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국민의힘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후에 논리에 사로잡혀서 선의 명분을 버렸던 것. 그것이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이제 싸우더라도 대단히 국민의힘의 입지와 논리가 약해질 것이고 이제 결국은 뭐 어차피 이제 다 모든 것이 내일 다 결정될 것이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남은 것은 이제 하여튼 뭐 탄핵 받아들이고 조기 대선에 가고 뭐 이러는 것뿐이겠죠. 예.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체포조 명단에 있었다. 이 내용이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게 사실이란 말이죠. 지금 이 13명 명단은 이미 나왔잖아요. 그 얘기 말고 또 판사까지 들어가면 정치인을 넘어서서 이제 판사 명단까지 있었던 이재명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무죄 선고한 김동연 판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위증교사 무죄 11월 25일 날.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의 인식이 사실상 이건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방금 보니까 무슨 뭐 이건 김어준 씨 얘기긴 합니다만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는 제보도 있다. 이거 말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 정도였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그 야당의 폭거를 막고 국정을 정상화하겠다 경고였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 체포하는 거하고 경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판사를 체포한다는 게. 그러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정적들에 대한 아주 그냥 최극단의 그 징후신 같은 거, 이제 정적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개혁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밀어볼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말이죠. 대선은 대선이에요. 조기 대선이 치러지겠죠. 뭐 기정사실인데 단지 탄핵 심판이 언제 갈지 모르고 그 사이에 탄핵 심판이 되고 나면 대통령이 파면되는 거니까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돼요. 그건 헌법 조항이에요. 그럼 그때까지 시간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분당할 가능성이 저도 낮은데 차라리 갈라서라 이거예요. 그 보수가 새로 태어나라. 예. 그래야 표를 달할 수가 있지. 저는 예. 그런 말씀을 아까 드린 것이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은 2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다른 건 1심도 아직 안 했으니까. 그게 이럴 수도 있고. 예. 제가 볼 때 어제 조국 대표의 재판을 대법원이 그대로 한 걸로 봐서는 예. 법원은 여야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일정대로 가려하는 것 같아요. 사법 절차는 원칙대로 간다. 그대로 예. 가는 게 맞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야당 대표의 압도적인 대선 주자의 2심을 연기한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탄핵은 탄핵대로 가고 예.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이제 직무정지돼서 탄핵 심판 기다리고 권한대행의 업무 보고 이게 탄핵 절차기 헌법 절차에 따른 안정적인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도 이루어져야죠. 이렇다고 법원이 미루고 이러면 예. 또 다른 역풍에 지금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검경 수사가 하루 뒤를 예상하기가 힘들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이제 계엄 사태에 더해서 명태균 씨 이른바 황금폰 선거 기간에 명태균 씨가 썼던 그 휴대전화를 검찰이 압수했다고 지금 확인이 됐잖아요. 이 황금폰이 열리면 또 다른 국면이 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로는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영향이 클 겁니다. 예. 김건희 특검법이 1차 표결에서 통과됐잖아요. 자, 그러면 내일 만약에 윤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 그래서 직무 대행을 총리가 맡게 된다. 그러면 이 거부권이라고 하는 것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 자체가 이제 거부권 권한도 없어졌을 뿐더러 이 한덕수 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 특검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관한 수사가 이제 특검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명태균 씨의 황금폰이 이제 또 조사가 되고 하면 김건희 여사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 여부에 관한 수사. 예. 그런데 그것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내란죄는 되지만 예. 예를 들자면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예.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것은 소추의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예. 소추는 안 되더라도 수사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그 수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예. 뭐 경찰 특수단에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 체포영장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앞으로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창렬 용의대 특임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체코 원전과 대왕고래 프로젝트 모두 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던 국책 사업이죠. 계엄 사태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닌지 업계가 긴장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입건된 다음 날인 지난 9일 체코 원전 협상단이 방한했습니다. 지난달 대규모 협상단이 방문한 데 이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지난달에는 체코 전력당국과 원전 발주사에서 나와 계약 금액과 조건 등을 주로 논의했다면 이번에는 체코 규제기관 관계자들이 찾아 원전의 품질 보증 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혹시라도 계엄 사태가 사업 계획에 악영향을 미칠까 노심초사했던 원전 업계는 일단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한수원 관계자는 체코 측에서 협상은 협상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라 내년 3월 최종 계약 체결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나 대외 신인도 하락 등으로 변수가 생길 수 있어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또 다른 대형 국책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암초를 제대로 만났습니다. 야당 반발로 정부 예산 497억 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입니다. 1차 시추에 필요한 사업비 절반이 날아간 셈인데 잔금 지급 시한까지 돈이 마련되지 않으면 석유공사에서 전액 지불해야 하는 상황. 산업통상자원부는 두 사업 모두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 국책 사업에 쏠린 곱지 않은 시선 속에서 사업 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표결을 하루 앞둔 오늘 경제금융수장들이 시장 변동성이 지나칠 경우 추가 시장 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그리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은행연합회관에서 계엄 사태 이후 9번째 긴급 거시경제 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주말 정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고 있다며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 추가 시장 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비상계엄 사태 후 내놓은 첫 경기 진단에서 경제 심리가 위축돼 하방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기 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와 기업의 경제 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달 언급했던 완만한 경기 회복세 표현도 이달에는 빠져 경기 진단이 한층 어두워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계엄이나 탄핵 정국 등의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한국의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 곧 출범할 트럼프 2기 정부에서의 한미 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미국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게 뻔한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거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난 빅터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트럼프 취임 100일이 아닌 100시간 만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많은 정책이 발표될 거라고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It could have to do with troops in Korea. It could have to do with tariffs. It could have to do with the CHIPS Act. It could have to do with a whole bunch of things. And there's nobody at home in Korea. There's nobody there. 특히 트럼프의 보편 관세 공약과 한국의 대미무역 흑자 조합은 10% 이상 관세 부과가 확실하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도 트럼프와 대화할 지도자가 없는 혼란이 여름까지 이어질지 모른다며 한국의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This can go on for a long time. This could go on for months. This could take us into the summer, or longer. And that is just a very bad scenario. 미국 국가정보위원회 출신인 시드 사일러는 야당이 정권을 잡으면 한미일 협력이 어려워지고 대북 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또 시도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럴 경우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ve got a new government in Seoul that really is lukewarm to the United States, thinks they should be engaging North Korea. Why are we still there? Again, that's worst case scenario in it. 워싱턴 싱크탱크인 스팀슨 센터는 윤석열 정부는 이미 식물 상태라며 이 상태가 길어질수록 한국의 내정과 외교 문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아무리 짧았더라도 한미동맹의 토대인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북한 위협을 국내 정치 목적으로 이용한 건 원치 않는 분쟁에 엮이는 걸 가장 경계하는 미국의 두려움을 재점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도대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경찰의 수장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오늘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의 총지휘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수사 의지를 강조했는데요. 경찰과는 별도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은 여인영 국군방첩 사령관을 제소안해 조사를 벌였는데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 관련해서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찰청 특수단이 수사 관련 진행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죠? 네, 오늘 오전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단 특별수사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수사 진행 상황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조지호 경찰청장이 비상계엄 선포 3시간 전에 안전가옥
그러니까 안가라고 하죠. 윤 대통령 등 4명이 모인 건 확인이 됐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조지호 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한 건 국회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TV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네. 이를 확인하고 나서 긴급 체포를 했다. 거짓이 있었기 때문에 긴급 체포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결국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전 경찰청장이 지금 체포가 된 겁니다.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건넨 A4 용지가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A4 용지 자체를 경찰이 확보하지는 못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 진술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조 청장은 안가에서 나와서 A4 용지를 찍고 버렸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네. 특별수사단은 이 자체도 증거인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A4 용지에 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이제 수사를 벌였는데 이 내용도 기억이 안 난다고 이제 조 청장 등이 밝히고 있는데 이 A4 용지 존재가 없으니까 이 자체도 증거 인멸이다. 경찰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전 회동 관련해서 안가는 아직 수사를 진행 못했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는데 외부 CCTV만 지금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경찰은 필요하다면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비화폰도 확보를 해서 조사를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기록이 담긴 서버는 아직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다. 수사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동안 주장이 제기된 윤 대통령의 체포 대상자 명단에 대해서도 아직 진술만 확보한 상태라서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는 내용도 확인해줬습니다. 네, 조금 더 조사가 진행돼야 할 것 같은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이제 대통령실 추가적인 압수수색 재집행 등 이런 강제 수사와 함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직접적인 수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죠. 네. 특별수사단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 그러니까 내란의 정점을 향한 수사 방향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 특수단은 특히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아직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는 단계다 이렇게 언급하기로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 검토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직 출석 요구는 하지 않았지만 출석 요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제 시기적으로 다른 조사가 잘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면 그때 경찰은 직접 불러서 진행을 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신청도 논의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해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네. 대통령실 추가 압수수색 관련해서도 영장을 재집행할지 또 추가로 영장을 신청할지 이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지금 구속이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조사하기 위해서 검찰에 협조 요청도 하고 있는데요. 협조가 가능한지 서로 이제 의사 교환을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수사 방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 전후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도 지금 경찰이 출석을 통보한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국무위원 4명이 조사를 받았다고 경찰이 밝혔는데 이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무위원의 경우에는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은 없고요. 아직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인 수사 결과가 나오면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니다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네, 국무위원들은 경찰 조사에서 전반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절차적 흠결이 있었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해요. 거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합니다. 네, 경찰은 이제 출석을 요구한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조사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네. 경찰 조직의 최고 지휘자입니다. 경찰청장과 그리고 서울경찰청장 지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을 예정인데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이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경찰 조직의 최고 지휘자 2명이 동시에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건 극히 이례적일 겁니다. 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긴급 체포가 됐죠. 이후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던 정황이 포착되면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서 이제 구속이 필요하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경찰 창설 이후 정말 역사적 사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어제 이들에 대해서 형법상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어제 저녁에 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영장 실질 심사가 오후 3시쯤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조 청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을 하기로 했는데요. 조 청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지금 혈액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요. 네.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해달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 오후 3시에 또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조 청장,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뭐 한 6차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지시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조지호 경찰청장 측 변호인 측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네. 조 청장 측은 윤 대통령이 직접 6번 정도 전화를 해서 국회로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네, 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수사관 100여 명을 지원해달라 이런 지시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15명 정도의 위치 추적을 요청받았다고도 진술을 했습니다. 또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국회를 전면 통제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이제 조 청장은 간부들에게 이런 지시들이 내려왔지만 네. 절대 협조하지 말아달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여인영 방첩사령관의 위치 추적 대상에는 이재명 대표 1심 재판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까지 포함됐다 이렇게 변호인이 주장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 계엄군의 체포 시도 명단에 주요 정치인이 포함된 사실은 확인이 돼 왔지만 현직 판사까지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온 건 이제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국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 사직을 각오하고 항명했다 이렇게 항변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 담화 내용을 보면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느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소수의 병력을 잠시 투입한 것이 폭동이냐고 이렇게 국민에게 되물었어요. 네. 예, 조 청장 측 진술과 윤 대통령의 담화는 사실관계가 지금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네, 잠깐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계엄군이 체포하라라고 말을 했던 그 주요 인사 가운데 정치인이 아닌 현직 판사까지 포함이 됐다라는 진술이 예.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떤 사법부의 무력화까지 시도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법원이 입장을 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주요 체포 인사 15명 중에 이 판사가 있다는 사실은 이제 조 청장 측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네. 예, 체포 대상에 이름을 올린 거는 김동현 부장판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재판장인데요. 지난달 25일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1심 무죄를 선고한 재판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는 재판관이기도 한데요. 네. 군이 비상계엄 당시에 경찰에 김 판사에 대해서 위치 추적 요구한 것이 사실이 이제 알려지고 이런 진술이 알려지자 대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이며 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이어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6일에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도 국회 법사위에서 나와서 비상계엄 체포 대상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들어간 것을 있었다 이런 내용을 밝히면서 이건 이해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예, 다만 경찰이 밝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진술을 받아 보니까 네. 이 내용은 없었다. 진술조서에서 이 내용은 빠졌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들은 조지호 경찰청장 측의 변호인이 주장한 내용이고 네. 이걸 변호인이 조 청장에게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경찰청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의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이 둘에 대해서는 이제 그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돼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라는 점을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법원이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이 오늘 오후 영장 실질 심사를 할 텐데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영장을 발부한다면 다시 한번 내란 혐의의 우두머리가 윤 대통령이라는 걸 법원이 사실상 인정하는 게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경찰이 밝힌 게 있거든요. 내란 혐의 피의자를 윤석열 대통령이라 적시했다고 밝혔기 때문인 거거든요. 네. 일단 법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영장을 발부하면서 증거인멸과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검찰의 영장을 청구할 때도 사실상 검찰도 내란의 혐의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내란 수괴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목했거든요. 이번에도 조 청장 등의 경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이 같은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내란의 우두머리로 윤석열 대통령을 인정하는 셈이거든요. 이번에도 영장이 발부된다면 네. 증거인멸 사유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부분이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찰은 이제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용을 하던 보안폰, 일부에서는 이제 비화폰이라고도 부르는 그 보안폰을 확보를 했는데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오전 경찰에서 브리핑에서도 밝힌 내용인데요. 비화폰은요. 도감청 통화 녹음 방지 프로그램이 깔린 보안 휴대전화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계엄을 집행하면서 이제 그 비화폰을 통해서 현장 지휘관들에게 여러 차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지우 경찰청장 측에도 이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비화폰 사용 내역은 이번 사태 규명의 결정적 단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수도방위 사령부를 압수수색해서 이 비화폰의 서버 자료도 확보한 상태인데요. 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비화폰 통신 기록을 따져보려고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또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계엄사령부 자료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넘겨받아서 여기에 합참 지하 지휘통제실의 CCTV 영상도 이렇게 확보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네, 윤 대통령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제 4일 오전 1시 새벽 1시를 조금 넘겨서 지휘통제실을 찾아서 군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CCTV 영상과 관련 진술을 통해서 당시 계엄 해제 여부 등을 놓고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규명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여인영 국군방첩사령관을 2차례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 국군방첩사령관도 이제 이번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인물이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에서 이번 계엄 선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네. 선관위의 이제 부정 선고론 진위 확인을 위해서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뜻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인영 사령관을 대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실 서버 확보 지시를 받았는지 이걸 확인하려고 조사를 2차례 벌였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관련한 직접 지시를 받았는지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 특수부는 방첩사가 정치권 주요 인사들 체포 시도도 했는지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비상계엄 해제된 직후에 정치인 등 이제 체포 명단이 있었는데 이걸 폐기했다는 진술도 확보해서 조사를 벌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작성에도 이 방첩사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보고 이에 대해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또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요원을 파견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방향을 보면 결국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선포하고 총지휘를 냈죠. 윤석열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체포영장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되고 있죠. 네, 긴급 체포영장 이렇게 좀 급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오동훈 공수처장이 긴급 체포 이야기도 했고요. 경찰은 이번에 체포영장 신청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경찰이 이제 체포영장 신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걸 밝힌 건 당장 일어날 일들을 밝힌 건 거보다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공수처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이제 지배적인 상황인 건데요. 수사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각 기관들이 대통령 수사를 누가 먼저 하느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법조계에서는 긴급 체포 그리고 체포영장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직접 대통령이 나와 있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을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건데 앞서 대통령실 압수수색 현장 상황들을 좀 봤을 때도요. 경호처랑 충돌이 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긴급 체포를 하려고 하면 경호처랑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게 뻔하거든요. 그리고 현행법상 대통령은 본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해도 5년 동안 경호 대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긴급 체포영장 집행 이거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영장 청구를 통한 구속 가능성은 좀 있다는 보는 시각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문대통령이 총지휘한 게 소명이 된다면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이제 도망의 염려는 없겠지만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고 사안의 중대성이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탄핵 재표결을 하루 앞두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상황들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돌 응원봉을 흔드는 발랄한 탄핵 시위 분위기 속에서 기발한 방식으로 집회 독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을 위한 선결제 리스트가 인터넷에 공유되는가 하면 온라인 촛불 지도로 저마다의 메시지를 알리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신나는 노래와 함께 오색빛깔, 귀여운 응원봉을 든 집회인파가 국회 앞 도로를 가득 채웠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연일 집회가 이어지자 근처 가게에 커피, 간식 등을 미리 계산해뒀다는 인증글이 SNS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전파되던 내용을 합친 선결제 지도도 등장했습니다. 누리꾼들 제보를 모아 가게 리스트와 항목 수량을 지도에 일목요연하게 표시해둔 겁니다. 운영자는 YTN에 현재 상황이 길어진다면 실시간으로 선결제 가게의 매진 여부까지 나타낼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매일 집회가 열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입니다. 이곳 주변 가게 수십 곳이 선결제 대상인데요. 직접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가자들이 카페에 오면 주라면서 미리 결제하고 간 영수증들입니다. 집회 시작 뒤엔 밀려드는 참석자들로 결제 금액이 금세 동나서 가게에서 사비를 들여 지원할 정도입니다. 그 친구들이 들어올 때 다 얼굴이 빨개져서 추워서 또 들어오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한은 해드리고 싶어서 그냥 저희가 지금 입장에선 하고 있는 경우예요. 한 뮤직 페스티벌에서 쌀국수 100그릇을 미리 결제해뒀다고 공지했던 가게도 전날 집회 참가자들로 붐볐습니다. 100그릇 정도는 나간 것 같아요. 네, 요새 경기도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됐는데 어제는 많이 도움이 됐어요. 한꺼번에 사람이 몰려 화장실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 여의도에 개방 화장실을 표시한 지도가 제작돼 참가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온라인 촛불 지도 사이트에도 5,000건이 넘는 촛불이 켜지는 등 각양각색의 집회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전국의 교사들이 잇따라 시국선언을 하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교사일동은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 여의도에서 열리는 탄핵 촉구 집회에 의료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직한 전공의와 의대 휴학생 등 10여 명이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간단한 진료와 응급처치, 상비약 지급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예고가 된 관세 전쟁을 앞두고 미중 간 탐색전이 치열합니다. 트럼프 측은 시진핑 주석을 취임식에 초청했다고 현지 언론에 흘리며 반응을 떠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이 미국 땅을 경유한 첫 해외 순방을 마친 뒤 중국은 무력 시위에 나섰습니다. 동원된 함정만 90여 척, 1996년 3차 타이완 위기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사실상 올해 세 번째 타이완 포위 훈련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중국군의 공식 발표는 없었습니다. 다음 달 미국 정권 교체를 앞두고 수위를 조절하는 동시에 경고 신호를 함께 보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无论是否举行演习，解放军在打独促统方面不会缺席，不会手软。 시진핑 주석은 베이징에서 경제 공작 회의를 열고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한 작전 계획을 짰습니다. 60% 관세 폭탄의 위력을 상쇄하기 위해 위안화 평가 절하를 용인하는 방안이 거론됐습니다. 수출 감소의 공백을 내수 활성화로 메운다는 구상에 따라 14년 만에 통화정책 완화도 시사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엔 희소자원 수출 통제와 엔비디아 독점 조사권 발동으로 맞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태양광 소재의 관세를 2배로 올리겠다며 막판 장군 멍군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측은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시진핑 주석을 취임식에 초대했다고 밝혔습니다. Will President Xi accept the invitation? 我目前没有可以发布的消息。 미국 대통령 취임식의 해외 정상 참석은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이례적인데 언론을 활용해 중국의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검찰 특수본이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을 소환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을 소환해서 조사 중이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관련해서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추가 소식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찬바람이 불며 춥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이 시각 날씨 알아봅니다. 김민지 캐스터. 네,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서울 날씨는 어떻습니까? 네, 현재 서울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는 가운데 오전보다 찬바람이 다소 강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고요. 체감온도는 1.9도 보이고 있습니다. 찬바람을 계속해서 맞고 서 있으니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 심한데요. 오늘 서울에 별다른 눈비 소식은 없지만 점점 기온이 떨어지면서 추워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 따뜻하게 해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과 달리 현재 충청과 호남, 제주도에는 눈과 비가 뒤섞여서 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비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충청과 호남 지역에 눈을 뿌리겠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산간과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충남 남부 내륙과 전북 동부에 시간당 1에서 2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집중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적설량은 울릉도와 독도에 최고 30cm, 제주 산간 지역은 최고 10cm, 충청과 호남은 최고 5에서 7cm 이상의 많은 눈이 쌓이겠습니다. 또 경기 남서부와 영남 서부 내륙에도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눈은 오늘 저녁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 서해안은 내일 오전까지, 제주도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4도, 대구 8도가 예상됩니다. 체감온도는 이보다 1에서 3도가량 더 낮아 춥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며 이번 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하겠고 체감온도는 무려 영하 7도까지 곤두박질칠 전망입니다. 나오실 때 핫팩과 장갑 등 보온용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해안은 건조특보가 이틀 만에 다시 내려졌습니다. 대기가 많이 건조한 데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지기 쉽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민지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더 생생한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